안녕하세요. 그림책을 활용한 자녀와의 소통, 함께 존중 그림책 성교육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서울동천학교 보건교사 최미숙입니다. 성교육하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주제일 텐데요. 현장에서 다양한 발달 단계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성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또 아이들과 행복하게 성교육을 진행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 만나게 된 것이 그림책인데요. 단연간 그림책으로 성교육을 연구한 연구의 선생님들과의 내용을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장애 학생에게 성교육이 필요할까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단연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아온 바로는 장애든 비장애 학생이든 발달 단계는 동일합니다. 발달 단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춘기 또는 2차 성징이 나타났을 때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또한 양육자, 교사들도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교육 후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면 어쩌지요? 네,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아이들의 발달과 또 성교육에 관련된 관심,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다양한 매체에서 성 관련된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아이와 함께 24시간을 함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한 교육과 안전한 환경을 학생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자와 또 학교의 교사, 그리고 학생이 함께 성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란 무엇일까요? 네, 다양한 대답들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성교육을 하기 전에는 성교육을 하는 양육자와 교사가 성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치와 철학을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학생의 가치와 철학으로 정립시켜 줄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교육은 단순히 신체적인 또 육체적인 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 또 다양한 문화적인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포함된 교육입니다. 또한 인성교육과 그런 생명 탄생과 관련된 생명 존중 교육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성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뤄볼 그림책을 활용한 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들이 그림책이라는 도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인데요.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한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이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이런 고민 끝에 저희가 그림책 성교육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초두 효과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한번 살펴보고 그림책과 연결하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초두 효과는 심리학에서 처음 입력된 정보가 나중에 습득하는 정보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발달 단계에 맞게 초기에 아이들의 성장에 맞는 성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조금은 선정적이고
또는 상업적으로 과장된 그런 성교육을 먼저 접했을 경우, 성에 관련된 정보를 접했을 경우 아이들이 성을 왜곡되게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초두 효과의 그런 영향으로 아이가 삶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또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 성에 관련된 지식을 조금은 왜곡되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긍정적으로 또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접근한다는 것은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책이 바로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양육자 또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불편한 성이라는 주제를 그림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또한 긍정적 가치관은 그림책의 그림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초두 효과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그림과 글들로 이루어진 그림책으로 성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사실 저희가 임신을 했을 때 양육자가 제일 먼저 아이에게 읽어주는 것이 그림책입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그림책을 활용해서 성교육에 활용하면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템플 그랜딘이라는 동물학자 알고 계시나요? 이 교수 역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교수인데요.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책에서 이 시각적 사고와 시각적 의사소통이 특히 자폐 스펙트럼과 장애 학생들에게 언어나 글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적인 자료가 포함된 그림책으로 성교육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쉽게 효율적으로 긍정적인 성에 대한 가치를 확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구체적인 그림책 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전반적인 아동 발달과 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기 7세 미만의 우리 아이들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아는 편견 없이 대상을 바라봅니다. 사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것들이 모두 새롭고 그것에 대해서 탐색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의 환경, 주변 사람들 또는 주거 상태 등에 직관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느껴지는 느낌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7세까지의 영유아는 선입견 없이 거리낌 없이 모든 것들을 만져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몸을 탐색하거나 또 엄마나 아빠와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성적 행동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몸을 탐색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진다던가 또는 상대방 같이 양육을 하시는 양육자의 몸을 만진다던가 이런 것은 성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몸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가족에게 보여주는 행동 역시 특별히 성과 관련된 그런 욕구나 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자기 몸의 탐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영유아기의 학생들을 꾸짖거나 벌을 주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바로 돌리면서 아이를 그런 행동을 못하게 제지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아이가 세상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입니다. 오히려 이때 꾸짖거나 벌을 주면 학생은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죄의식과
또는 죄책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정상 발달 단계라고 양육자와 교사들은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그때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는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완곡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으로 자연스럽게 알려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뭐 엄마와 아빠의 그런 관계부터 세밀한 묘사를 해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는 엄마와 아빠가 어느 날 우리 아기를 만나게 됐어. 우리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10달 동안 엄마가 따뜻하게 품어서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이제 밖으로 태어나게 됐어. 엄마 아빠는 너무 너를 만나서 행복하고 지금 너무 너가 사랑스럽단다. 이런 식의 영혼의 자양분을 담은 내면의 상을 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영유아기를 지나고 아동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은 임신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비판적인 시각이 발생하고 또 성장과 소멸 또는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성적으로는 성별을 남자, 여자로 나누고 오히려 이성보다는 동성과 친하게 또 친밀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반 남자애들은 모두 웃기고 멍청해 뭐 이런 식으로 여학생들이 반대 이성인 남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런 성별을 기준으로 남녀 거리를 두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사춘기 전 단계에서는 성을 굉장히 내적인 욕구의 표현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도 성을 놀이의 소재일 뿐인 성으로 인식을 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시기이고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 경계 인식을 가지게 되고 또 내밀한 나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성의 내적인 부분은 아직은 가지지 않습니다. 이때 사춘기 직전의 아이들은 성은 단지 놀리거나 놀이의 소재 이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에 두시고 학생들을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춘기의 시작이 본격적인 생리적인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에는요, 청소년 스스로 좁은 의미의 성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남학생들은 성기를 만지는 행위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실제 장애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부적절한 성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2차 성징에 따른 몽정, 월경에 대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적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된다는 그런 2차 성징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는 그런 양육자의 태도, 또 교사들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초두 효과를 생각했을 때 우연히 왜곡된 성 지식을 만나기 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의 시기에 정확한 신체에 대한 변화 또는 심리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 발달에 맞는 대화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친척이나 이웃이 아기를 낳았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한번 교육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고 있어? 라는 질문을 통해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인 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임신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발달 단계에 맞게 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나중에 교육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녀와 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에게 부모와 함께 성과 관련된 임신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 또는 사춘기 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경험은 굉장히 아이에게 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과 따뜻한 환경에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교육은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아이들이 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시작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발달 단계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중심을 잡고 성교육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언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특히 몸을 탐색하는 모습으로 많이 성과 관련된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인지하고 계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관련하여서 올바른 성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이든 만지면서 탐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느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는 남의 몸을 만지면 안 된다는, 또 내 몸은 남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경계 존중 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교육을 하는 양육자 그리고 교사의 가치관인데요. 사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성에 대해서 고정관념이나 또는 창피하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마음속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하는 발달 단계에서 당연히 하게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런 짓은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또는 제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성행동은 정상적인 또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올바르게 교육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교육과 관심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 발달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자신의 성과 관련된 내적 자세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한번 탐색해 보시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성이라는 것은 가정 환경 또 주변의 교육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에 맞게 아이들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성교육 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그런 성행동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교사들과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어떤 수준까지 교육을 해야 좋을지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학생들의 궁금한 질문들 정말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언어 표현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성과 관련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또는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진지하게 받아주고 대답해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체 부위를 궁금해할 때 어머님들이 또는 양육자분들이, 교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언급하기 좀 어렵고 조금 창피함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와,
경탄을 해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아이는 그 관련된 신체 부위에 대해서 계속된 호기심으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나의 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어른들이 나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신체 부위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궁금했던 호기심이 해결이 된다면 그런 성과 관련된 생식기나 다양한 접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그런 생식기 밖에 또 성과 관련된 조금의 문제 행동 밖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 학생들의 경우 그런 신체 부위의 이름, 특히 생식기 부위의 이름을 어린 시절부터 정확한 용어로 알려주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가정 내에서 불러주는 은어나 그런 용어로 불렀을 때 다시 이제 학교라는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올바른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 부위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특히 생식기 부분에 대한 신체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는 정확한 용어를 통해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그림책 성교육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동의 성 발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교육 지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인 그림책과 성교육에 대한 지도 내용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